본서는 우리나라 장기 통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약간 소개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근대적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 후기에 대해서는 양반의 일기와 가계부, 추수기와 토지 매매 문서, 동계나 문중계의 회계 관련 자료, 족보 등 산재되어 있는 미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인구, 농업 생산이나 지대량, 임금이나 물가 등의 장기 추이를 추계하였는데 그 성과는 2001년 일조각에서 출판된 맛질의 농민들과 2004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맛질의 농민들은 경상북도 예천군 영문면 제곡리에 세거하였던 함양 박씨 문중이 남긴 일기와 일용, 분재기 부족이든 183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모아 출간한 저서로서 농촌 재화시장의 구조와 변동, 농촌의 재화 가격과 물가의 추이, 농업 인구의 추이, 제촌 양반 지주 경영의 동향, 신분 구성과 자치 질서, 농촌 사회의 신용과 계획, 농촌 사회에서의 선물 교환, 사망의 계절적 분포와 시기적 변화, 토지 소유 구조의 변화 등 전통 사회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한 최초의 한국 근세 촌락 생활사 연구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 예천 지방의 1840년대 이후 1930년대까지의 각종 생산, 물가, 임금, 이자율의 시기계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905년 이전은 공권력에 의해 사회와 경제에 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는 이른바 전통계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맛질의 농민들에서 비록 예천군의 한 마을의 사례이긴 하지만 전통계의 시대에도 조선 후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남긴 미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 한국의 사회 경제의 장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기 시계열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의 장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미시적인 자료는 예천군 영문면 맛질을 제외하고도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연암지방의 쌀값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장암리 문씨 일족의 계책과 망오리 이씨 일족의 계책은 1744년부터 200여 년에 걸쳐 있으며 군서명 구림리의 동계는 16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주의 용산서원과 방어리의 계책, 전라도 남의 윤씨 일족의 계책, 경상도 안동 이씨 일족의 계책, 경주 옥산서원의 도록 전역이 1870년대부터 60년간 이어지는 울산의 심씨 양반의 일기, 울산 구강서원의 자료, 남원의 이씨 일족의 계책, 부여의 정씨 양반의 일기, 영기의 림씨 일족의 계책,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만 매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토진 매매 문기와 400요정의 의궤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모아 전 통계의 시대인 조선 후기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한 연구 논문들을 모은 저서가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입니다. 이 저서에는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 변동, 1600년부터 1909년 동안의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742년에서 1953년 동안의 농촌 이자율, 1700년부터 2000년 동안의 농가격과 생산성, 1701년부터
1909년 동안의 재화 가격, 1713년부터 1937년 동안 조선 각지의 미가, 18세기에서 19세기의 산림 황폐화와 농업 생산성 등 조선시대의 장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 시계열들을 정리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식민지기로 들어오면 근대적 통계조사가 시작되고 통계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막대한 통계를 정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사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쿠즈네츠는 근대적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특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실증 분석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근대적 경제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민소득을 추계하고 이를 정보적 기초로 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소득 추계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근대 시대에서 지속적인 근대성장의 시대로 이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이행의 구조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진입하기 이전 시기까지 국민소득을 소급하여 추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경제사가들의 연구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국민소득 추계로는 콜과 딘의 추계, 크래프트와 하리의 수정 추계 등이 있고 추계치의 변화가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국민소득 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앞서 언급한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아시아권의 역사 통계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슨의 전 세계 국민소득 추계 중 아시아 부분의 추계 작업은 일본의 히도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가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방 이전 한국의 국민소득에 대한 히토츠바시 추계가 메디슨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력도 작용하였습니다. 일본의 히도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의 국민소득 추계 방법을 배우고 그보다 더 나은 추계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식민지기 통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얻어진 성과가 2006년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이라는 저서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히도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의 한국 국민소득 추계에 관여한 연구원들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2008년에 동경대학 출판회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국민경제 계산 1910년에서 1945년 이라는 서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것과 해방 후를 연결하여 지난 100여 년간의 국민 개정 통계를 정비한 성과는 2012년에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한국의 장기 통계 국민개정 1911년에서 2010년의 서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해방 전과 후의 통계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연결하려는 노력이 국민개정 이외의 다른 경제 및 사회의 각 분야로 확장되어 왔는데 본서는 그 성과를 통계집으로 묶어 해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 1910에서 1945년과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개정 1911년에서 2010년의 발간 의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경제통계를 정비하고 유엔이 권고하는 국민개정 체계에 맞추어 국민개정 통계를 추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계 작업은 과거에도 시도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상철 교수가 1978년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판한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 to 1940와 1988년에 동양경제신보사에서 출판된 미조구치 교수와 우메무라 교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구일본 식민지 경제통계 추계와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 추계는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이 출간되기 이전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는데 자료나 추계 방법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에 수록된 국민계정 통계는 이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평가받아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던 1차 자료들을 널리 발굴하여 추계에 활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면밀하게 음미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 일부 통계 자료의 낮은 커버리지 문제, 과소신고 또는 중복 게재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였으며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내 총생산과 그에 대한 지출 추계를 모두 제시하고 두 추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계 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트의 추계도 현재 유엔이 공고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수로 통일하였고 식민지 통계를 가능한 한 한국은행의 현행 국민계정 통계와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은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인정하여 히토츠바시 대학의 연구팀이 본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2008년에 동경대학 출판부에서 식민지 조선의 국민경제계산 1910년에서 1945년으로 출간한 바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의 개정판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년에서 2010년을 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까지 해서 국민계정을 추계한 기간은 1911년에서 1940년이었으며 이를 해방 후 현행 통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작업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첫째는 유엔은 1953년, 1968년, 1993년 세 차례에 걸쳐 국민계정체계를 개편해 왔는데 1993년 국민계정체계 이전의 통계를 현행의 기준에 맞추어 통일하는 일이었습니다. 식민지기 국민계정 통계를 추계할 당시에 한국은행은 1968년 국민계정체계에 따르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에 수록된 추계는 거기에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은 1993년 국민계정체계로 이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해방 전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통계이며 해방 후는 남한에 국한되므로 두 시기 통계의 커버리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기는 도별 통계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이 시기 GDP를 도별, 나아가 남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방 전후기는 자료의 제약으로 국민계정을 추계하지 못했지만 흩어진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면 이 정치적 격변기의 생산 추이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년에서 2010년은 위에 언급한 과제를 수행한 성과를 담았으며 가능한 경우 1911년부터 2010년에 걸친 장기 국민계정 통계를 제시하여 제목도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는 장기통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업적을 소개한 후 본 통계서에 수록된 통계 중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소득 추계가 이루어진 과정을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과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개정 1911년에서 2010년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가 나오기까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구 지원을 해준 지원기관과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관과 연구과제명만을 소개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한국장기경제통계의 수집, 정리 및 추계, 18세기에서 20세기의 인구, 가격, 산출, 소득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해방 전후 통계 공백기 경제통계의 정비, 추계 및 연결,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한 한국의 장기 역사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통계서 발간입니다.